안녕하세요. 비비안나입니다. 최근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첫째는 자연분만, 둘째는 제왕절개. 첫째는 1년 완모, 둘째는 분유수유 진행 중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유수유와 분유수유의 장단점에 대해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점을 공유해볼까 해요.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가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걸 초보 엄마는 알지 못했어요. 자연분만 기준 2박 3일 병원을 퇴원하고 보통 3일차 조리원 입소 후 밤부터 모유가 돌기 시작해요. 갑자기 가슴에 열감이 느껴지고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딱딱해져요. 이때부터 조리원에서는 유축을 시작해요. 한국 산후조리원 시스템은 엄마의 휴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자동실을 하지 않고 바로 신생아실로 아기가 보내지죠.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유수유 실패로 가는 시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기는 엄마 젖을 찾기 때문에 24시간 모자동실해야만 전량뿐만 아니라 아기와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에 가면 유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계 유축을 잘못하게 되면 전량이 과도하게 많이 생산됩니다. 또한 아기는 젖병 젖꼭지에 익숙해져서 엄마 젖 빠는 걸 거부하게 되죠. 아기가 모유를 먹기 위해서는 엄마 젖을 빠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쉽게 물면 나오는 젖병에 익숙해진 아기는 엄마 젖을 힘들게 빨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악순환으로 신생아 때는 쉽게 잠들어버리는 아기와 젖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부른 젖을 비워내기 위해 유축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모유를 먹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아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리원에 가면 젖소부인이 된 것처럼 하루 2-3시간 간격으로 유축을 해서 젖병에 모유를 담아 신생아실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량 부족, 유두 길이 등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부터 모유 수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직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2시간마다 깨는 아기에게 모유를 주기 위해 기계 유축 30분, 젖병에 담아 우유 주기 30분, 트림 및 젖병 세척 30분, 다음 수유 텀까지 30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모유 수유는 고된 인내와 마라톤과도 같은 체력전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직수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는 이점이 많죠. 특히 초유에는 비타민 A 함유량이 높고 무엇보다 면역 성분이 풍부하므로 많은 엄마들이 초유만큼은 먹이고 다니라고 싶어 합니다. 아기가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젖을 비워내지 못하면 가슴이 돌처럼 굳어지는 전몸살이 오게 됩니다. 가슴이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딱딱해진 가슴을 아기는 잘 물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은 상상 이상이고요. 자연분만 출산보다 더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젖은 아기가 빨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이 닿거나 아기를 생각할 때 젖 먹을 시간이 다가올 때 반사작용으로 젖이 흐릅니다. 위 영상은 전몸살이 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아기가 젖을 빨 때 엄마들은 엄청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유두 통증 때문인데요. 괜히 젖 먹던 힘까지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더군요. 빠는 힘이 상상 이상으로 강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유두가 너무 아프고 빨갛게 부은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지지만 초기에 악소리가 나올 것 같은 고통에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모유 수유는 온전히 엄마의 몫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가 없죠. 누군가 수유를 대신해주면 그 사이 쉴 수 있지만 모유 수유는 새벽에도 못 쉬고 최대 4시간 텀으로 1년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고된 체력 소모를 요하게 됩니다. 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50일 그리고 100일까지 오신 분들 박수 쳐주고 싶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요. 고생 정말 많았다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수유가 편해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수유라고 젖이 비워지면서 시원함도 잠시 다시 모유를 생산하면서 다음 수유 텀이 다가올수록 젖이 차오르면서 느껴지는 불쾌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꽉 차서 너무 불편해 죽겠는데 계속 참는 거예요. 다음 수유할 때까지. 예를 든 거고 실제로 느끼는 불쾌감은 훨씬 커요. 그래서 전량이 많을수록 고통은 배가 되기 때문에 전량 많은 게 남들 부러움을 사는 게 아니라 수유하는 1년 내내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젖 생각밖에 안 하게 되는 거죠. 불쾌감이 크니까 하루 종일 가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젖은 내가 비우는 만큼 계속해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아기가 먹는 양과 내 과도한 전량이 맞춰지지 않으면
수유 후에도 불쾌감은 지속, 유축기로 또 짜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리원에서 모유 많은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헬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가 주는 이점이 많이 있죠. 적어도 1년 이상 모유 수유를 한 경우에는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생리를 안 하는 기간 동안 여성 호르몬으로부터 유방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별다른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쭉쭉 잘 빠집니다. 하루 약 500칼로리, 더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일 수유하고 있으면 수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하고 있는 동등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수유 중에는 평소와 같은 식사라도 섭취 에너지보다 소비 에너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듯 모유 수유가 면역력을 강화해 아이의 감염질환 입원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감염질환 입원율을 낮추는 방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분유 수유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공동 육아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 수월해요. 두 번째 전몸살과 가슴 통증이 없어요. 2-3시간마다 모유가 가슴 안에 차올라서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울면서 가슴 마사지 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은 적도 많아요. 세 번째, 모유 수유에 비해 개인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모유에 우수한 영양소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돼요. 모유 수유, 분유 수유 두 가지를 모두 겪어본 사람으로서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의 경험을 참고하여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